기본적으로 이제 북일고 영어는 그나마 이제 수능형과 내신형을 비교했을 때 객관식은 다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단 약간의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공부가 곧 수능 공부의 어떤 기초 체력으로 이어진다는 게 다양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영어 학습을 했을 때 실제로 교과 영어 성적이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 제가 한번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지난번 설명회 혹시 오신 어머님 계십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70점짜리가 70점대 초반이 98점 찍었습니다라고 해갖고 제가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긴가민가 해갖고 이제 카톡을 찾아봤거든요. 제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했습니다. 65점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일고 영어를 맡고 있는 영어 최명형입니다. 여러 과목 선생님들 오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이렇게 핵심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그 정시 영어, 수시 영어, 그러니까 뭐 수능으로 갈 것인가 내신으로 갈 것인가를 가지고 앞으로 아마 아이들이 많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은 이제 북일고 같은 학교, 뭐 제가 이제 아이들과 얘기할 때 항상 대북일고라고 얘기하는데 북일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정시 그 반영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이제 어머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북일고 영어 시험의 특징 간략하게,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비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인데요. 아마 이제 아직까지는 학교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3월달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일단 많이 좀 힘들어할 겁니다. 일단 뭐 기숙사 생활도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량도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다 보니까 중간고사, 이번에 이제 4월 말부터가 중간고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보고 나고 그 다음에 성적표 나오고 나면은 엄마 글른 것 같아. 어떻든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내신에서 밀릴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생기니까 엄마 차라리 지금부터 그냥 정시에 올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한 친구들이 매년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학교마다 달라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제 소개는 오히려 뒤에 좀 드리겠지만은 뭐 과학고등학교, 그 다음에 한성가고, 세종가고, 그 다음에 뭐 제철고등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양소고등학교, 이렇게 좀 그 전국 단위 모집을 하거나 지역 단위 모집하는 학교들 학생들을 좀 많이 가르쳐 본 결과 아무래도 이제 내신 따기 힘들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쭉 스테이블하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학교들은 금방 1학기 중간고사 보고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나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가장 극심한 경우가 포항 제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 딱 보고 나면은 절반 이상이 내신을 접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내신 접고 나서 과연 공부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 다음에 아예 뭐 과고 같은 경우에는요, 제 대치동에서 과고 수업 같은 거 하면은 수강생 수가 30명입니다. 근데 현강에 오는 친구들이 1명, 2명밖에 오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영상과 자료로 대치를 하죠. 워낙 할 게 많고 바쁘다 보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확인해 보면 영상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자료 위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료 가지고 혼자 공부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성적이 나오냐? 성적이 안 나옵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엄마 잘하는 애들 많으니까 지금부터 수능 준비에 집중할래요. 이거 절대로 들어주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이 5월 달에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온 다음이라고 치면요, 엄마 이제부터 정말 내가 열심히 정시 공부할게요 라고 하는 이 친구는 장담건대 3학년 6평 전까지 공부 안 합니다. 안자는 있죠. 안자는 있는데 공부 안 하다가 3학년 6평 딱 끝나고 나서 너덜너덜한 성적표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북일고 영어는 그나마 이제 수능형과 내신형을 비교했을 때 객관식은 다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단 약간의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공부가 곧 수능 공부의 어떤 기초 체력으로 이어진다는 게 다양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영어 학습을 했을 때 실제로 교과 영어 성적이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 제가 한번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지난번 설명회 혹시 오신 어머님 계십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70점짜리가 70점대 초반이 98점 찍었습니다라고 해갖고 제가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긴가민가 해갖고 이제 카톡을 찾아봤거든요. 제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했습니다. 65점이었습니다. 오늘 계속 했는데 이 친구가 1학년 2학기 기말에 이제 99에서 93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98점 나오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3월 고3 기준으로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이 니네 수능 성적이야. 니네 6평 성적이 니네 수능 성적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북일고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면 그 성적이 움직이지 않아 라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같이들 열심히 하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중간에 누군가는 포기한 친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어떤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친구는 남들의 성적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자기 성적이 올라간 거죠. 충분히 가능한 게 영어 과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학년 한 중반 이후까지는 내신을 절대로 놓지 않게끔 이끌어 주시는 게 나중에 어떤 정시, 수능 대비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북일고 영어 시험의 특징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식 수능형 문제가 주종으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조금 변형들이 들어가는데 이를테면 일치 불일치가 되게 세밀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와 이게 답이라고? 이게 오답이라고? 이런 정도까지 좀 되게 꼼꼼하게 좀 살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거기에 좀 집중해 갖고 이제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영영사전식 풀이 어휘에다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해 갖고요. 빈칸을 놓고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영영사전 풀이로 적절한 것을 찾는 거. 뭐 이런 식의 어떤 몇 가지 일반적인 수능형 문항에서 벗어난 문제들이 좀 등장하긴 합니다. 근데 어떻든 일반적으로 수능형 문제가 거의 대부분 주종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문 변형을 하는데 예전에는 어휘 변형만 주로 했습니다. 단어만 살짝 바꿔놓고 출제했었는데 근래 들어서 이제 챗GPT 나오고요. 그 AI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과감하게 변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선생님 분명히 아는 지문인데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라는 것들이 시험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도 변형하고요. 동일한 내용인데 아예 다른 문장으로 구성된 어떤 지문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수능이 됐건 내신이 됐건 문제 푸는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정확하게 답의 근거를 찾아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이것에 포커스를 맞춘 어떤 발문 방식을 택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휘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휘의 어떤 난이도가 일반 수능 수준보다 좀 높은 부분이 많아갖고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로 잠깐 몇 개만 보여드렸는데 뭐 이를테면은 어휘 문제의 어떤 예시 형태고요. 거기에 이제 서답형 요건 뭐냐면요. 지금 제 PPT엔 띄워놓지 않았는데 정답이 have였습니다. have. 그냥 가지다 have 있잖아요. 그게 제가 이제까지 20년 넘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학교 내신에서 본문에서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써라라고 했을 때 do나 have 같은 어이없는 의미 없는 동사를 쓴 문제를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당황한 거죠. 이건 뭐냐면은 그냥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100점 방지죠. 누군가는 100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를 찌르는 문제도 한두 문제씩 좀 출제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서술형인데 서술형에서 이를테면은 단어를 주고 그 단어를 갖다 활용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본문에 없었던 내용을 갖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서술형을 출제를 하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어떤 영어의 기본기가 좀 갖춰져 있어야지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서술형에서 보기를 쭉 준 상태에서 보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집어넣는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형태인데 보기에 있는 내용 가지고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구나를 찾아갖고 그 단어를 갖다 매칭시켜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좀 서술형에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등급을 가를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이 조금 출제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가 이제 지난해 한 2학기부터 저희들이 영어과에서 이제 연구를 해갖고 고민해서 일정하게 이제 패턴화 시킨 어떤 게 이스트라는 시스템입니다. 뭐냐면은 영어 지문을 갖다가 단계별로 변형하는 형태거든요. 작년부터 북일고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지문 변형을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AI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 어떻게 대처할까라고 해서 첫 번째 원문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법어휘만 살짝 바꾼 상태에서 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바꾸고 그 다음에 단락 전개 자체를 바꾸고 아예 새로 쓰기를 해서 아이들이 새로운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지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문제 푸는 어떤 능력을 갖다가 양성하는 게 이스트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풀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영어 과목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미래탐구 분당의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플러스 모의고사라고 해서 실제 그 학교에 맞게끔 그 학교 유형대로
아이들이 배운 부분을 갖다가 미리 매주 시험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좀 평이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준비한 게 기풀모인데, 이 기풀모도 제가 작년 초반이랑 작년 후반이랑 좀 바꿨습니다. 작년 초반에는 가능하면 모든 어떤 북일고의 방식에 그대로 맞춰갖고 시험 문제를 출제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어머니들 뭐 이렇게 학원 광고 같은 거 많이 보셨을 테니까, 보다 보면은 특히 이제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 무슨 고등학교 내신 100% 적중 이런 광고들 합니다. 그죠? 그거 지금은 다 개뻥입니다. 지문 변형을 하는데 지가 어떻게 100% 적중을 해요? 뭐 마찬가지죠. 뭐 이를테면 그 학원 광고들 보면 합격생 쭉 나오잖아요. 합격생 한 30명 걸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뭐 서울대 뭐 이렇게 걸어놓는데 그 중에 한 90%가 다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주고 사오는 거죠. 근데 어떻든 간에 예전에 지문 변형을 안 했던 시기로 돌아가면요, 나올 문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나올 문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100% 적중 막 광고하는데, 실은 죄송합니다. 제 정말로 좀 짜증 나갖고 100% 적중 못하는 게 병신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문이 변형되잖아요. 어휘도 변형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가 어떻게 적중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분석을 할 때 연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문제를 풀었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교재에 이 문제를 풀었으면 실제 시험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매칭시키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주관식 서술형 위주로 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북일고에서 물어보는 문제를 물어보는 건데 객관식으로 해놓으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오지선다 정도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다른 걸 갖다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술형을 좀 많이 집어넣어서 저인망식으로 긁어내서 놓치는 포인트가 없게끔 바꾼 부분으로 이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BMW에서 북일 메타월즈라고 만든 건데, 이제 실은 이게 그 CK 보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플러스 교재로 이제 새롭게 이제 작업을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일 고등학교의 영어 내신의 어휘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뭐 우리말로 치면요, 우리도 어른들도 잘 쓰지 않는 어떤 그런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좀 커버하기 위해서 좀 업그레이드된 단어를 갖다가 좀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은 이 방학 동안에 저희가 이제 그 엠모닝 보카라고 해서 지난주까지 제가 6주 매일 새벽 일어나갖고 와갖고 6주 동안 아이들과 단어 공부를 했는데, 그게 실은 포커스를 맞춘 게 북일고였습니다. 북일고에 맞추기 위해서 6주짜리 프로그램을 만든 거였고, 그게 이제 기본기를 다지는 형태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걸 또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좀 고난도 어휘를 갖다가 잡아낼 수 있게끔 대비를 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럼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원래 제가 분당에서 그 학원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20대 초반 때 처음 시작했었고, 그러고 이제 작년에 다시 이제 컴백을 했는데, 현재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에서 대표 강사를 2011년 이내로 쭉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그 대치동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원장님이. 네, 대치동, 그러니까 미래탐구 원래 본원이 대치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치동에 의치한반 영어 프로그램 제가 설계를 했었습니다. 제가 설계를 했었고, 그래서 의치한반 돌리는 것도 제가 다 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치동을 떠났죠. 너무 싫어서. 동네 자체가 너무 싫어서고요. 사기꾼들 넘쳐나고 개판입니다. 애들도 뭐 개판이고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를 하는 순간 내 학원 강사로서의 어떤 그런 그 가치관이 무너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대치동은 다시는 안 들어간다 하고 해서 떠났는데, 떠났더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제 여기다가 낼 거니까 이쪽으로 와라 해서 온 겁니다.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북일고 1학년, 그 다음에 이제 외대부고 2학년 수업을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선생님은 제가 이제 왜 집어넣냐면, 이제 현재 북일고 1학년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북일고 학생들 중에서 그 엠모닝 복화했던 친구들은 이 선생님 자주 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 엠모닝 복화할 때 와갖고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실은 북일고건, 이분은 이제 지금 현재 외대부고 메인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북일고건 외대부고건 실은 자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 가지 조금 고무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북일고에서 그동안 봤던 교재가 오랫동안 안 바뀌었어요. 바뀌긴 바뀌었죠. 지들끼리 바꿨습니다.
1, 2학년 걸 바꾸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해서 영어 선생님이 이상하게 막 학원을 많이 견제하더니 그러니까 아예 교재를 다 뜯어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아예 뜯어 고치면 제로 베이스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자료의 퀄리티가 중요하거든요. 이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새벽 3시, 4시에 카톡 우리 그 업무용 카톡방에 무슨 얘기를 해도 항상 깨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이어서 자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자료에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일고 외대보고 이 두 학교를 갖다가 저희가 자료를 갖다 최상의 대한민국 최고의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이제 협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이제 끝에 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장담컨대 대한민국에서 뭐 학원 북일고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 여러분 계실 테니까 제가 가장 잘생겼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자료는 대한민국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료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북일고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할 테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팔아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뭐 아이들과 24시간 소통을 하고 있고요. 질문 같은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학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